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 바로 창원입니다. 제가 여기 왜 내려왔을까요? 돈 버는 부동산 공부 수강생분들과 임장하러 왔습니다. 왜 서울에서 이렇게 먼 창원까지 왔을까요? 혹시 요즘 체감하시죠? 금리는 내려갈 듯 말 듯하고 서울 규제는 다시 더 강해질 예정인 것 같고, 여기서 공급 절벽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가 이제 거의 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것보다는 전국이 공급이 줄지만 서울은 대출이 줄어들고, 그럼 지방은 대출이 갈 것 같은데, 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매수하셔도 비과세나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2년을 버틸 때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지, 매수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 투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매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매수가 맞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은 더 치밀해질 거고요, 더 대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매도할 때쯤 생각해 보면 2년 이후에는 언제든 팔아도 전부 다 수익구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금우추 부동산의 황금우추입니다. 제가 지금 창원에 내려와 있다고 했죠. 창원은 제조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쇠를 많이 만지는 울산, 창원 두 가지가 공장이 많고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는 도시. 거제와 울산에 있는 조선소의 본점이 창원과 울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 지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거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도시가 통합시가 되어서 거의 인구가 1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창원을 선택했을까? 계획도시. 계획도시들은 신택지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사전 임장 브리핑 수업 때만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해요. 우선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듯이 창원에는 기계, 방산, 가전 같은 큰 산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러 오는 도시, 즉 월급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창원을 계획도시라고 해요. 도시를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나름의 계획된, 나름대로 구조를 짠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직선이고 아파트 단지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시는 아파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이래요. 저는 이제 2019년에서 20년에 집값이 떨어질 때 들어왔었고, 그때쯤 제가 들어오면서 저희 황금우추의 신화가 창원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아파트의 재미있는 법칙 말씀드릴게요. 울산이 먼저 반등을 해요. 그 다음에 부산이 오릅니다. 그리고 부산이 뜨면 창원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김해나 포항 같은 3순위 도시는 막차예요.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마지막 끝단의 수요가 올라가는 순간 앞에 거를 빨리 매도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막차를 타려고 할까요? 첫째,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지금 놓치면 집에 못 가 하는 이 불안 때문에 막차를 타러 뛰는 거 아닙니까? 투자에서도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희소성의 효과고요. 둘째로,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게 되겠죠?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뛰게 되잖아요. 군중심리의 효과죠. 셋째는, 이미 오래 기다려서 꼭 타고 싶어집니다. 이만큼 기다렸는데 그냥 갈 수 없어 하는 마음이 들죠. 지각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3순위 지역은 이미 울산, 부산, 창원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는 저번 달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달은 창원에 왔죠. 제가 경남 지방을 뛸 때 이러한 구조들을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아요. 똑같아. 결국은 울산이 또 한참 뜬다고 하다가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전세, 매물들 싼 게 싹 다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창원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온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타서 좀 뭔가 이렇게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한가롭고 조용해 보이는 느낌인데, 저가 매물이 싹 사라졌을 때, 그런 때 매수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2년 됐을 때 상승 분위기라 물건을 잘 매도하고 나오는 게 목표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막차 버스를 따라 타지 말고 지금 눈앞에 온 버스를 골라 타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절벽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줄어드는 순간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전국이 동일해요. 괜히 그냥 대출 쪼이고 지방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량이 역대급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승을 바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발생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째, 서울은 내년 2분기에 규제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 전까지 빨리 뛰어서 가지고 규제를 맞이해야죠.
단 이번 시장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실거주 이전에 투자자가 먼저 쫙 쓸고 마지막에 실거주가 받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투자자 없죠. 실거주 사람들이 오는, 실거주 동네만 오르는 현상이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옛날처럼 싸다고 사시면 지금부터는 큰일 나요. 무조건 돈은 되는 곳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가 뜨는지 말해 볼게요.